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한 명은 또 현역 의원이고요. 이 두 분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위, 그리고 최고위원자 특거리 이제 하신 분인데, 정말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이번 총선에서 자칫하면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너무도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 이제 소위 제도권 언론들, 힘 있는 이 언론들 좌우 가릴 것 없이 전부 태영호 그리고 김재원 두 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수준이 너무도 높아요. 전부 최소 1년 당원권 정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는 아주 출당하라,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요. 자, 당원권 1년 정지가 되면 총선 무조건 못 나갑니다. 총선은 1년 안에 지금 있는 것이고, 완전히 그냥 백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분들이 문제가 된 그런 발언들, 우리 이제 애국 우파들, 자유 보수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말이지만 지금 논란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말 하고 싶으면은 제도권에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은 저 광화문에 가서 해라. 아니면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국회의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겨레부터 서울신문 쭉 읽어보시면 다 답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그 이상을 이들이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 국민의힘이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로 간단치 않다. 예전에 이보다도 더 심한 징계를 먹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출당 정치 막 당했죠.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현역 의원들인데도 그냥 출당 조치되지 않았습니까?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당했고요. 그때도 5.18 관련해서 간단한 발언 한번 했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하고 지금하고 아무도 지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프레임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강화한 건 아닌데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로 벌써 이 하나의 좌경화된 그런 양상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지금 연합 뉴스입니까? 연합 뉴스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실려 있습니다. 여당 윤리위 김재원 태영호 징계 10일로 미뤄 현재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10일이면 내일 아닙니까? 자,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중으로 자진 사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이 두 분은 현재로 봐서는 버틸 것 같기는 같은데 모르죠. 그 사이에 또 최종적으로 또 어떤 딜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갑자기 또 자진 사퇴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진 사퇴라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 사퇴를 말하는 거죠. 당초 오늘 중직의 결정 관측이었는데 딱 하루를 늦춘 겁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윤리위원장, 만약 정치적 해법 등장하면 징계 수위 고려될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은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아주 낮아질 수도 있겠죠. 아주.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압박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 내용은 제가 안 보겠습니다. 이거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 건데요. 여기서요,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 댓글을 하나 보십시오. LOV 이렇게 나가는 이 긴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왜 이런 일이 터지는지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제 댓글인데요. 자, 제가 볼 때 이 LOVE로 시작되는 이분은 보수 쪽이에요. 보수 인사입니다. 보수 지지자인데, 자, 태영호 의원님 억울함이 있어 발언하신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JMS와 제주 4.3 사건 발언이 발단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 JMS 4.3 사건 발언 이거 자체가요, 우리 이제 애국 보수들, 자유 우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거 아무 문제가 만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만말이지만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안타깝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을 평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탈북민이며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워야 할 겸손한 자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자, 다음 총선에 못 나오시더라도 제발 부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 좌우의 역사서적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좌우의 학계 원로 및 교수님들과 얘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충고하는 벌써 모양새죠. 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분 또한요, 다소 치우쳐진 역사관, 정치관을 좀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보수 지지자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전투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유우파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는 좀 많이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다수라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자, 전 우파입니다라고 하죠. 그렇죠. 우파라고 해도 문의가 진한 우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나 빨갱이라고 말하는 극우파와 극좌파를 싫어합니다. 자, 자기는 우파지만 빨갱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극우도 싫고 극좌도 싫다는 거죠. 그러면 우파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중도 보수입니다. 혹은 온건 우파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해줘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부류가 대선과 총선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부류가, 이 LOV로 시작되는 이런 사람이 대선과 총선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맞는 말이라서 그래요. 이들이 이제 판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틀림없이. 말 안 하는 조용한 국민들이 40%라고 생각합니다. 이 LOV쯤 되는 사람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40%. 꼭 40%가 아닐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극우가 광화문에 10만이 모이든 극좌파가 광화문에 100만이 모이든 이들은 그저 한쪽으로 무조건 치우친 빠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외국 보수 자유우파들하고는 너무도 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죠. 근데 여기서 벌써 약간의 치우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극우 광화문 10만, 극좌 광화문 100만 이거부터가 벌써 뒤집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이제 좀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숫자가 반대로 되어야 돼요. 굳이 10만, 100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집회 인원을 보면요. 동력을 보면은 그 우파가 훨씬 많아요. 우파, 여기 극우 광화문 100만, 극좌 광화문 10만 이렇게 말해야 이게 사실은 그 집회 상황을 양상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는 너무도 감추고 숨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촛불만 너무 과장스럽게 뭐 200만, 250만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은연중에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반대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이 LOV 이 사람의 이야기로는 이들 이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는 전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 주장인 거죠. 이 주장. 이걸 가장 잘 아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여의도가 귀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정치 모르겠어요, 정말. 그 민심 돌아가는 동향, 촉각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귀신들이죠. 그런 쪽으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광화문하고 손발을 못 맞추는 것은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주장이 옳다 그러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민심이 움직이는 동향을 보고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동향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여론조사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이런 언론들입니다. 언론 여론조사가 이제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 외국 보수 자유우파적 관점에서 운동을 하는 입장이면요, 맞다, 그러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뚜렷한 어떤 목표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리면은 이 제도권 정치인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 중심의 이 광화문과 국민의힘이 단절된 가장 큰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양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서로 불러도 소리가 거기까지 이제 전달이 안 돼요. 강이 좁으면은 좁은 어떤 하천이나 조그마한 개울 같은 데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건너갈 수도 있고 이리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대하입니다. 대하. 이 양자 사이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타고 가려면요. 거기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웬만한 수단으로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현실을 어쨌거나 봐야 됩니다. 이거 뭐 없이 그냥 계속해서 뭐 일방의 생각들이 그대로 이 제도권의 현실 정치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이라고 봅니다. 0. 0.0001%도 없어요. 혁명이 일어나면 가능한데 혁명의 가능성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제도권 정치 패턴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우파 이제 유튜브로서요. 사실 이게 제 사업이라고 친다면 이것도 장사를 위해서는 제가 이런 발언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이 우파 유튜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운동권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우파 운동권 마인드. 근데 그게 이제 현실 정치하고 딱 만나면 이게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다니까. 완전히.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냥 이 핀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미 제도권에 들어갔으면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고 설령 질문을 받더라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라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냥 정치 생명이 끊기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려면은요, 끝까지 싸우든가 아니면은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계속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곳이다 라면서 그냥 제대로 한번 끝까지 붙어보지 못할 밖에는 그냥 하다 말고 한 번만 이렇게 뭐 이렇게 말 툭 던져놓고 문제되면 그냥 꼬리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제2라운드, 제3라운드가 없는 이런 식의 툭 던지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오히려 이러는 정치 지형을 말이죠. 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의 그 정치 그 공간이 좁아집니다. 오히려 저들 좌파 프레임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징계를 입었다, 뭐 출당 당하거나 뭐 당원권 정지가 되었다. 그거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들이 또 히히 낙낙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자기는 옳은 말 했고 우파 뭐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한마디 했지만 우파를 더 약화시키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게. 그래서 제도권하고 광장하고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현재 완전히. 근데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데가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유로 혁명이 일어나면 몰라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이런 건 일거에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어쨌거나.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이 되면은 뭐 5.18 저거 뭐 그대로 있겠어요? 충분히 뭐 다 뒤집어지죠. 4.3이고 뭐고 다. 그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도권 안에서는. 제가 아까 그랬지만요. 제가 말이죠. 조중동 혹은 뭐 유력한 현역 그 언론인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 유튜버적인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와 논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공중에서 그냥 뿌리는 거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유튜버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해봐야 그 100만 명 안에서만 떠돈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이 구독자 성장시키는 데는 도움되죠.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 이건 둘째 치고요. 맞아 들어가느냐 먹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태영호 의원님 아직 60대 초반 아니십니까? 징계위의 결정을 따르시고 다음 총선까지 4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될 수 있으면 탈북민들 특히 빨갱이라 운운하는 극우파는 지양하시고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빨갱이라고 지칭하면 그 대상자에 대해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여행도 사모님과 다니시고 너무 내가 할 일에 대한 과업에 눌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보수가 맞아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태용 의원을 아끼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우파라고 하지만 이건 뭐 거의 온건 우파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치 현안에 있어서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보면요. 방관자 혹은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전문적으로 논평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 똑똑똑 부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답처럼 보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현역 정치를 딱 맡겨보십시오. 단 한 달도 못 가가 뽀록 납니다.
답이 안 된다니까요. 정치는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무슨 이렇게 이슈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답을 못 찾는다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굴곡 여론 따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몇 번 처음에 초선 의원들은 그렇게 해본다 그래요. 처음에. 그게 한 달도 못 가고 바로 그냥 안 된다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평하고 실물 정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논평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치는 진짜 게임이잖아요. 논평은 그냥 아니면 말고 수준이 되고 틀려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가보면 진짜거든. 이거는 여론이 막 움직이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론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논평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 때문에 결국 힘 있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만드는 가장 힘 있는 집단하면 이제 언론이 있잖아요. 언론. 결국 이제 언론이 이제 만들어온 큰 프레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의도의 숙명이고 한계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 지금 이 태용호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회 이 입장을 옳다 그러다로만 자꾸 이제 인식하게 되면 사실 정치는 아닌 거죠. 벌써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운동이죠. 운동. 그래서 운동과 정치를 다르게 보느냐 같은 걸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광훈 목사 같은 분도 저는 사실 운동가지 그 이상의 정치적인 그걸 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파열음이 커지는 것이죠. 원래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독자적인 정치 세력. 근데 만들어 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어렵다고요. 원래 정치 세력 하나 만들어서 키우는 과정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보십시오. 그 오랫동안 풍찬 노속 열심히 투쟁했지만 선거 가서 아직 단 한 석도 만들지 못했잖아요. 국회의원은 둘째치고 뭐 지방 기초의회 의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득표율 보십시오. 뭐 1%, 2%, 0. 몇 프로.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당원들도 안 찍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조은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출마 2번이나 했지만 그 득표 보십시오. 자기들 당원만큼도 표가 안 나온다니까. 그런 게 이제 이게 정치판입니다. 때문에 운동의 논리와 실제 실물 정치의 논리는 많이 다르고 우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다르다. 좌파는 그래도 그 폭이 좀 좁은데 우파는 정말 너무도 멀어요. 양자 간의 이 거리가. 그래서 서로 가는 목적은 다를지 몰라도요. 그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은 대신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구독자만 빠져요, 자꾸. 뭐 제가 이런 걸 알면서도 한마디 이제 안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